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건설과 리츠업종 담당하고 있는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2023년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설업종 상당히 안 좋은 한 해였었는데요. 향후 한 1, 2년도 쉽지 않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가적인 부분들이 이미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악의 우려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최악의 우려 속에서 찾는 기회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업종 기본적인 투자 의견 및 밸류에이션을 적어 놨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PB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어 역사적 저점 수준에 내려와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약 0.3배에서 0.4배, 0.5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시장에서 걱정하는 어떤 유동성 위기나 부실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22년 업종 주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리뷰를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설 업종은 3월 달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약 한 달 정도 주가가 랠리를 했었었고요. 그 이후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하강 부담이 주가를 눌렀다고 보여지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 상승과 유동성 위기 등이 주가를 밑으로 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오른쪽에서 보시면 저희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 업종들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추이가 완벽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가의 흐름 자체가 삼성 엔지니어링만 올라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상당히 부진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지수와 금리에 대한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건설 업종의 경우에 금리와 주가의 관계가 사실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장기 시계열로 주가를 보면 꼭 금리가 올랐을 때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었는데 올해 8월 이후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8월 중순부터 금리가 한 차례 더 빠르게 올라가는 타이밍 때 건설업종이 되게 강하게 주가가 빠집니다. 완벽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너무 어떤 임계점을 빠르게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업종에 대한 센티먼트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그게 마치 하나의 어떤 로직을 갖춘 것처럼 이 주가가 반대로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우려가 줄면 기계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기계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움직임이 현재 섹터에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주택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주택 분양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의 경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 39만 정도였는데 사실 여기에는 사전 청약 물량 2.7만 정도. 이거는 이제 실제 분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허수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39만에서 2.7만을 빼면 약 36만 중반대가 되고 22년에도 분양 물량이 약 36만 중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은 비슷한 분양 물량이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8만 세대로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높은 금리 수준과 건축비의 빠른 상승 추이를 감안하면 시행사들이 쉽게 주택 분양을 서두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 분양 물량 시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보아야 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 동안 이 어려운 시기가 혹시 지나고 났을 때 누가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냐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업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인데 저는 대형 건설사가 이 시기에
MS를 상당히 많이 늘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업종이 재편되는 본격적인 첫 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조금 길게 시계열을 넓혀서 좀 보면 제가 이제 한 4구간 정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리먼 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09년, 이제 08년부터 13년 정도 저희가 그 추이를 보면 대형 건설사의 MS가 사실 제자리에 있습니다. 08년부터 13년까지 시기에 MS가 거의 정체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할 때 대부분 연대보증을 쓰는 형태였었고,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주택 부실들이 발생했을 때 연대보증을 쓰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망가졌을 때의 책임을 온전하게 지게 됩니다. 건설사가 문제의 주체가 되는 거죠. 문제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었었고, 거기에 해외 사업에 집중을 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부실을 많이 떠안고 해외 사업을 집중하다 보니 주택에서의 MS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15년에 전국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국면 때 대형사의 MS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한국 주택시장이 양적으로도 성장했지만 가격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는 시기였고, 가격이 워낙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미착공 PF들이 사업성이 올라가서 분양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미착공 PF의 사업성 회복으로 대형사들이 잔고에 놔뒀던 주택사업들을 밀어낼 수 있었던 시기였었고요. 거기에 시장이 워낙 좋아지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대형사들이 주택사업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형사의 MS가 한번 레벨업 되는 구간이 있었고, 그 이후로 또 보시면 16년부터 22년 사이의 대형사 MS는 20년에 한번 올라가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결국 정체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고 하면 정비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택지 사이클, 수도권 택지 사이클이 끝나고 정비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데,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좀 이렇게 제약하는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이쪽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어떤 대단위 택지가 없고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시기는 땅을 구해오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땅을 구해오는 게 주택사업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쥐는 이슈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쉽게 구해올 수 있는 시행사하고 증권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일단 분양하면 분양이 잘 되는 시기였다 보니까 누가 건설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었고, 또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나 중소형 건설사가 참여하나 전체 프로젝트의 조달 금리에는 큰 편차가 나지 않는 시기다 보니까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를 사업 파트너로 많이 설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의 MS, 주택시장 MS가 정체 국면이었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사업의 헤게모니를 대형사가, 건설사가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보고,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의 수주잔고가 대형사가 워낙 많은 데다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사 대비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나 일반 시행사업에서나 대형사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시기가 내년 내후년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주택시장에서는 상당히 혹한기 같은 느낌으로 미분양도 늘어나고 분양 물량도 줄고 가격도 계속 뭔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일 테지만, 업종 자체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이 재편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 대비 대형 건설사의 상황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유동성 리스크라는 것은 좀 저희가 모르는 데서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주택 사이클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수년금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차입금보다 현금이 많은 상태의 기업이고요. GS건설이 순차입금 상태인 것은 주택 사이클에서 벌었던 돈을 해외 자회사들의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던 게 아니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GS건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포지션, 차입금보다 현금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 부분은 내년도 내용이 좋은 내용을 저희가 기대하기 어렵지만 해외 부분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조금 정체되었던 해외 수주가 내년도에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대표적인 기대 요인 중에 하나로 네옴을 보고 있는데요. 네옴이라는 것은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신도시 프로젝트이고 발주처인 PIF라고 하는 국부펀드의 자회사인 네옴이라는 SPC가 설립돼 있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동안 발주처의 프로젝트를 대신 관리해서 발주를 많이 해줄 PMC, 프로젝트 컨설턴트를 해외 기업들을 많이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동시에 현재 로컬 기업들, 사우디 업체들이 다수의 기초공사들을 수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발주를 준비할 상황이 된 거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입찰을 진행시켜주고 또 전체적인 감독을 해줄 해외 기업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로컬 업체들이 아주 기초적인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대형 그리고 좀 더 고난도의 공사들이 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한국 업체들이 최근에 수주를 했던 것처럼 수주를 늘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것들 내용을 조금 요약을 드리면 현재 시장은 금리가 급등하고 또 레고랜드 등의 이슈로 인해서 주택시장, 건설사의 어떤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유동성 위기는 조금 다른 부분의 이슈라서 무조건 이슈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형 건설사의 경우 재무구조 감안 시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 감안 시 자본 자체가 훼손되는 가능성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단위의 적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펀더멘털 상에서 실제 우려될 상황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불안한 부분이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쪽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좀 무난한 느낌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는 게 대형 건설사의 경우 이번 사이클에서 자본이 훼손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금융경색 구간이 지난 이후에 구조적으로 주택 부분의 MS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소폭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과 할 수 없는 기업으로 나뉘게 될 것 같은데 대형 건설사가 많은 시장에서의 그 존재감을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을 많이 하는 플레이어의 어떤 집중하는 전략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지만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금리와 어떤 그 자금 경색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 구간에 이 대형 건설사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금리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12월 5일 정도부터 시작되는 둔촌주공 같은 어떤 대형 재개발 재건축 프로젝트가 얼마나 분양이 잘 되느냐가 주가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현대건설, DLENC,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 업종에 대한 2023년 연간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